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방에서 송쌤과 함께하는 국어시간 방송 속국어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3학년 2학기 국어 9단원 7, 8차시 강의이고요. 교과서는 290에서 293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연극을 준비하는 것이 학습 목표인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 모두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나요?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우리는 저번 시간부터 토끼의 재판 앞부분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때는 옛날 옛적이고 또 호랑이 담배 피우던 때라고 나와 있으니까 엄청 옛날인 것 같고요. 곳은 산속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호랑이와 사냥꾼 1, 사냥꾼 2, 그 다음에 나그네, 소나무, 길, 토끼 이 정도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토끼와 재판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는 오늘 진짜 연극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연극 발표회를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정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 나왔을 때 역할놀이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학예 때 연극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원래 입던 옷, 아무런 소품 없이 그냥 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냥 했었던 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소품을 준비해서 진짜로 할 때와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아무런 준비 없이 할 때랑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실감나는 연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오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토끼의 재판 연극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연할 장면을 정하고 준비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모둠이 발표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발표할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연극을 할 때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2번입니다. 발표에 필요한 소품을 간단히 준비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발표를 할 부분이 정해졌다면 소품은 지금 이 친구처럼 어떤 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호랑이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호랑이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호랑이 역할이다 혹은 내가 나그네 역할이다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머리띠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내가 호랑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동물 자목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인지 사람들이 더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네, 이 토끼의 재판이라는 연극은 야외에서, 실외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밖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나무나 돌 같은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소품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그렇죠. 등장인물들이 다 정해져야 되니까요. 등장인물에 맞는 옷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그네는 조금 한복 같은 것을 입고 호랑이는 호랑이 잠옷, 그 다음에 토끼는 토끼 잠옷 같은 걸 입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나무라면 우리가 종이로 간단하게 만든 뭐 나무 모양 왕관이라던가 내가 길이라면 길인 것을 알려줄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품이 필요한데 이러한 소품은요. 평소 사용하는 물건이나 재활용품으로 간단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고 남은 이면지로 머리띠를 만들 수도 있고 집에서 잘 입지 않는 옷들을 가져와서 색깔을 맞추어서 리폼을 해서 입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도 되는데요. 꼭 우리가 완성된 물건을 사온다기보다 우리가 실제로 소품을 준비하고 또 이 소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연극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그리면서 준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연극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어떠한 소품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 적어보았으면 선생님과 함께 어떤 소품이 있을지를 한번 봅시다. 자, 호랑이가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과서에는 괴짝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괴짝을 준비해야 되는데 괴짝은 진짜 나무로 우리가 실제로 튼튼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버리는 박스 있죠. 조금 큰 박스에 한쪽 면만 열리게 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한쪽 면을 열리게 할까요? 그렇죠. 한쪽 면이 열려 있어야 이 안에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 면을 열리게 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물 의상입니다. 인물의 얼굴을 그린 머리띠로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극을 한다면 이 연극의 소품을 어떻게 준비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았으면 3번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역할을 정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런 소나무, 사냥꾼 1, 2, 길, 호랑이, 나그네, 토끼 이것이 다 등장인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라고 해서 우리는 등장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연극을 하기 어렵다면 상상해서 이 친구는 이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모드원은 5명인데 이 역할을 해야 해 라고 한다면 5명인데 칸은 7칸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복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거나 한 가지 역할을 여러 명이 나눠 맡아도 좋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냥꾼 1도 한 번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냥꾼 1과 소나무를 같은 사람이 한다던가 아니면 사냥꾼 2와 길을 같은 사람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1인 2역, 1인 3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의 인물에 대하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상상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호랑이를 맡았다 라고 해봅시다. 나는 호랑이를 맡았어. 그러면 호랑이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적으면 되겠습니다. 극본에서 하나 찾아서 아랫부분에 호랑이가 했던 말들을 쭉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인물의 성격입니다. 호랑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꾀를 부리죠. 꾀를 부려서 그 나그네가 자신을 괴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했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조금 어리석은 모습도 보입니다. 네, 혼자 토끼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괴짝에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표정, 몸짓, 말투, 꾀를 부려서 나그네에게 거짓말을 칠 때는 어떤 표정, 몸짓, 말투로 해야 돼요? 정말로 자신이 부탁하는 듯한 표정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할 때는요. 그렇죠. 거짓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불쌍해 보여야지 나그네가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게 다시 괴짝 안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분하고 화가 나는 그런 표정과 몸짓과 말투로 해주면 괜찮겠죠? 표정은 이렇다. 그리고 몸짓은 뭐 씩씩거리며 발을 동동 구르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적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대에서 연극 발표회를 할 준비를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는 연극을 하기 전에 인물이 어디에 설지 그리고 소품은 어디에다가 둘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물은 여기 토끼를 세울 거고 이쪽에 호랑이, 이쪽에 나그네를 세울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실제 연극을 할 때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인물이 입장할 곳과 퇴장할 곳을 정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 정한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먼저 입장할 곳과 퇴장할 곳, 즉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을 정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 그냥 큰 나무로 소품을 정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길이 이렇게 나 있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바위나 돌멩이도 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박스의 한쪽 면만 잘라서 이런 식으로 호랑이 개짝을 대신 만들 수도 있고요. 친구들의 옷을 준비하기는 어렵다면 이렇게 머리띠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토끼 같은 경우에는 토끼 머리띠 같은 게 있으면 집에서 가져와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한 그런 토끼의 재판 역할놀이의 장면을 한번 여기에다가 그려보세요. 네, 다 그렸으면 친구들과 함께 정한 방법대로 무대에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넘어가도 좋고요. 밑에 박스 보니까 무대에서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상대를 바라보되 연극을 보는 친구들에게도 모습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동선이라고 하는데, 동선과 어떤 인물이 어디 설치 배치하는 것들도 관중들이 잘 보이게, 이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서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내용을 생각하며 연극 연습을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연극 연습을 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표정, 몸짓, 말투,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연극을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이입이 되게 연극을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인물의 표정, 그리고 몸짓, 말투를 생각하면서 극본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으며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역할놀이를 친구들에게 시켜보면 부끄러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창피해서 그런지 이렇게 목소리도 좀 작고 또 그 역할에 충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자신감 있게 했을 때 더 덜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친구가 읽는 것을 잘 듣고 알맞게 반응하며 연습해봐요 라고 했는데요. 나그네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작점과 그리고 호랑이가 이야기하는 시작점이 있다면 그 두 부분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타이밍에 이야기를 할게, 너는 이 타이밍에 이야기를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과 맞춰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 연습을 해보았으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연극 전체 장면을 연습해 보는데요. 이때 연습할 때는 내 표정과 말투가 어땠는지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친구는 그것을 평가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 표정과 말투는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친구가 몸짓이 상황에 어울렸는데 목소리는 조금 더 크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서로 평가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조금 더 나은 연기와 연극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소품을 준비해 발표회를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연극 연습을 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연습이 다 끝나면 이제는 다 합쳐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극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연극을 준비하면서 소품도 만들고 친구들과 연습해보면 엄청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연극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3학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연극을 한번 보면서 어떤 연극이 좋은 연극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